어젯밤 독도 인근에서 소방구조 헬기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고기를 잡다 다친 어민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는데 헬기에는 환자와 구조대원 등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수심 72m의 깊은 바다입니다. 해경은 오늘 오후 심해 잠수부를 동원해 바다바닥을 수색하던 중 헬기 동체를 발견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남성으로 보이는 실종자 한 명도 찾았는데요. 먼저 사고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강원 동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먼저 사고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사고 시각은 어젯밤 11시 26분입니다. 이 독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이 손가락을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출동을 해야 하지만 마침 이 야간 비행이 가능한 헬기가 정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영남 119 특수구조대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이 헬기는 울릉도에서 기름을 넣고 독도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태운 뒤에 이륙했지만 2분 만에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독도 경비대장이 이 모습을 직접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예, 오후에 새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가라앉은 헬기 동체를 바닷속에서 찾았고 또 그 안에서 실종자도 발견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고 직후 해경은 새벽 내내 조명탄을 200개 가까이 쏘며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수색에는 함정과 군함 12척 그리고 해경과 해군의 항공기 10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해당 지점이 수심 72m나 되는 깊은 바다여서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심해 특수잠수부들이 수색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후 1시 35분 독도 남쪽 600m 지점 바닥에서 헬기 동체를 찾았습니다. 사고 발생 15시간 만이었는데요. 이 추락 당시 충격과 또 물속 압력 때문에 이 헬기는 동체가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또 헬기 동체 주변에서 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는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입고 있는 옷을 봤을 때 이 환자나 보호자로 추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조대원을 비롯한 실종자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건데요. 야간 수색도 이어가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해경은 발견된 동체 주변에 이 나머지 실종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살이 세져서 이 야간이 지날수록 실종자를 찾을 확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야간 수색도 하기로 했는데요. 해경은 오후 4시쯤에 이 수중 탐지 장비를 갖춘 잠수 지원함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40분에는 헬기 인양까지 가능한 4,000톤급 해군 청해진함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가족들이 지금 애타게 실종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네, 이 실종자 가족들 중 일부가 오늘 이 사고 해역 바다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사고 해역의 바람은 초속 8m 안팎, 또 물결은 2m 정도 높이였습니다. 낮에 잰 수온이 18.5도 정도였는데요. 수온이 너무 낮지도 않고 또 기상 상황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 가족들과 구조대는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올 것이란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물론 실종자를 찾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혹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크게는 조종 미숙 그리고 기체 결함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좁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원인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기장 47살 김모 씨는 이 군과 산림청에서 23년 동안 헬기를 조종한 베테랑입니다. 부기장 40살 이모 씨도 17년 경력입니다. 또 헬기는 약 보름 전에 주 기어 장치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16차례에 걸쳐서 24시간 넘게 운항을 마쳤습니다. 또 사고 전날도 출동해서 무사히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사고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헬기를 인양한 뒤에 블랙박스와 음성 녹음기부터 회수할 계획입니다. 예.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져 있는 강원도 동해에서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예,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헬기에는 휴가까지 미루고 구조 활동을 하던 신입대원, 또 결혼한 지 겨우 2달 된 신혼의 대원도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울먹이며 대기실로 향합니다. 실종된 유일한 여성 구조대원 30살 박모 씨의 가족입니다. 박 씨는 2013년 대학 졸업 후 소방구조대원이 되겠다며 5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해 어렵게 꿈을 이뤘습니다. 올해는 여름 휴가도 미룰 정도로 일을 사랑한 열혈대원입니다. 체력적으로도 자기도 뭐 여자라서 빠지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 걸 항상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다다음 주에 저희가 휴가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또 다른 구조대원 32살 배모 씨는 결혼한 지 2달 된 새신랑입니다.
항상 긍정적이어서 동료들은 그가 돌아올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예, 너무 젊고 유능하고 미래가 창창한 분들인데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장 47살 김모 씨는 20년째 헬기를 몬 베테랑입니다. 평소 가족들을 애틋하게 살펴온 따뜻한 가장입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이름 나온 거 알았어요. 어머니 물어주니까 일단 속이고 있다가 부기장 40살 이모 씨의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간암으로 둘째 아들을 보내고 장남마저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현장을 둘러보며 꼭 살아오라며 목 놓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사고 헬기는 운항한 지 몇 년 안 된 비교적 새 기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2분도 안 돼 추락했습니다. 헬기 동체에 있을 블랙박스와 보이스 레코더를 건져 올리면 추락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헬기가 이륙한 지 2분도 안 돼 바다에 떨어졌다. 최초로 사고를 본 신정범 독도경비대장의 말입니다. 당시 독도 주변엔 초속 10에서 12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뜨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추락한 영남 1호기 평소 모습입니다. 프랑스 유로커터사가 제작한 EC225 기종입니다. 지난 2016년 들여왔는데 28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와 야간 비행도 가능한 비교적 최신 기종입니다. 그러나 이 기종은 2016년 4월 유럽에서 큰 인명사고를 내 유럽 항공안전청이 4개월 운항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종사가 앞을 제대로 못 봤거나 기체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상태일 겁니다. 혹시 이제 신체적인 어떤 착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스듬하게 가든지 아니면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에 항공기 상태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 않았나. 사고 헬기의 마지막 점검은 지난 9월이었습니다. 한 달여간 기어 장치를 주로 점검했습니다. 당시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결국 정확한 사고 원인은 기체에 남아있을 블랙박스와 보이스 레코드가 열려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